이걸 하는 게 맞나? 당장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아마 10년 후에는 제가 죽지 않았다면 지구 온난화와 물 문제에 도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멋있어. 네, 멋있어요. 오래 사세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테라블록은 그냥 폐플라스틱 재활용 회사입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기술이 세계 3대 재활용 기술이라고 불릴 만큼 유망한 기술인데요. 해중압이라는 기술입니다. 온도는 100도 이하의 온도만 사용을 하고 공정 시간도 짧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용매나 촉매들을 사용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과 경제성, 환경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재생소재로 100% 대체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재활용 회사입니다. 네, 저희 파이컨트는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염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공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염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 오염 정도라든가 오염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더 효과적으로 공기 환경, 수질 환경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텍스를 사용해서 이제 쌓아놓은 운행 기록건이 6천만 건이 넘는데요. 운행 일지의 작성에 필요한 A4 용지로 환산을 해보면요. 롯데타워 높이가 한 555m가 돼요. 그거 10개의 높이만큼 저희가 종이를 아꼈다. 저희는 누적된 운행 기록이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회사 차량 사용을 최적화하고 그로 인해서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당겨서 사무실에 종이를 없애는 그런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신뢰도가 없어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 계약을 하거나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레퍼런스가 아직 첫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는 대회나 이런 것들 좀 참여하면서 저희를 좀 알리려고 하고 저희 거는 이제 서비스 사용률이 서울, 인천, 경기가 한 80%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B2B는 미팅은 만남이지가 아직까지 있으세요. 그럼 저희는 그걸 위해서 하루 일정을 다 버려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서울 분사를 또 할 수가 없는 게 좀 저희 내부적인 또 어려움이 있었고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계약 금액이 워낙 크게 들어오니까 B2B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큰 계약이 들어오는 만큼 스타트업 규모에서 커버치기가 힘든 수량인 경우도 꽤 많고 그런 점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B2B 기업으로서 장점은 한 방에 빵 뜰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한 번에. 네, 한 방에 갈 수도 있지만 한 방에 그런 큰 계약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상대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장점이죠. B2C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를 플러스면은 100명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B2B 같은 경우에는 나를 욕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죠, 회사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의사결정이 생각보다 심플해요. 키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가는 거고 안 좋다 이러면 저희도 거기서 에너지 소모를 오히려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런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한번 도입이 되면 3년, 5년, 10년을 계속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카메라가 비디오로 VHS로 쓰는 걸로 바꿨다.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들어가면 저희 쉽게 잘 안 논다. 락인이 엄청 강하다. 저희 리텐션이 한 80%? 재결제율이 그만큼 높아요. 이게 B2B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트렌드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환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누구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요.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매출, 이익 이런 재무적인 요소 외에도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도 선택 필수 이렇게 되는 시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죠? 특히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ESG다 그러면 ESG 펀드만 쫙 생기고 ESG 과제가 쫙 떠요. 그럼 나는 진짜 환경을 위해서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었는데 ESG 트렌드일 때 갑자기 주목을 살짝 받았다가 이게 꺼지게 버리면은 얘들도 같이 묻혀요. 규제적으로 이거 ESG를 10년 동안 지키자 이렇게 하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저 듣다 보니까 살짝 가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본질적인 거는 결국 기술이나 제품이 되어야지 ESG만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저희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제도로 재생소재를 몇 % 이상 써라 이렇게 품목별로 지정을 해주는 제도들이 있어서 그런 제도들과 같이 결부된다면 조금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들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갖거나 생소한 분야이기도 해서 이제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역시 수기로 작성하던 운행 기록을 디지털 전환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했고요. 기존에 없었던 것을 고객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는 그 자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재활용할 수 없었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한다면 인증이나 규제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또 재활용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나 인프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으며 제조업이라면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이 사업이 누구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누구도 자기 집 근처에 생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죠. 님비다, 님비. 네. 사실 그런 좋은 아이템과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 자본, 이런 것들이 진입 장벽이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ESG 비즈니스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실제로 안 써요, 사실. 업체들이 말로는 ESG 하고 투자사들은 펀드를 만드는데 실제로 업체들이 도입하려는 노력을 많이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탄소세를 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공기질을 감시를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있고 스타트업이 뜨개질 기다리면서 버티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 사이에 버틸 돈도 없고 이걸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엔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당장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거죠. 이 이미지 자체가 환경 쪽을 하면 돈이 안 된다는 인식도 강하고 그런 것도 한번 보여줘야죠. 환경 쪽도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정말 지구도 지킬 수 있고 나도 돈 벌 수 있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은 점점 이게 이러한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도 많아질 것 같고 결국에는 여기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나. 또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라블록도 이제 IR을 할 때 환경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 30초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말씀하신 것처럼 ESG 펀드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투자 유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환경성 얘기를 하는 걸 되게 꺼려하고 경제성과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고 환경을 메인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그걸 좀 죽이고 있다. 당장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직은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알아주는 날이 올 것이고 일반화가 되는 날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종이 빨대가 좀 적응하기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일반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좀 기다려라, 좀 참아라, 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란 인생을 걸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최고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파급력의 크기와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고 그래서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수익을 벌지 못하면은 결국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자금 마련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말 분석을 굉장히 많은 걸 해요. 실제로 테라블록이 지금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플라스틱 종류를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실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하는 업체들이 정확하게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사전 단계에 있는 업체로서 더 많은 것들이 재활용될 수 있게, 업사이클링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ESG 대응에 대한 어려움인 기업을 상대로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카텍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활용할 수 없었던 운행 기록 데이터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이런 운행 기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차량 운행에 최적화를 이루고요. 기업의 효율적인 차량 사용과 차량 운행 최적화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돕고 싶습니다. 저희 테라블록의 비전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편리한 물질인 이 플라스틱을 환경 오염 없이 인류에게 무한하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세계 최고의 환경 기업을 목표로 사업에 임하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인류에게 좀 기여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세계 업사이클링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테라블록 정도는 해야 업사이클링이지 라는 그런 기준이 좀 되고자 합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제가 죽지 않았다면 지구 온난화와 물 문제에 도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멋있어. 네, 멋있어요. 오래 사세요.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호흡 투게더.